연인 17화 예고 엔딩 장면에서 보여준 장현의 슬픈 미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장현이 콩시루떡을 먹고 있는 길채를 바라보며 왜 그토록 슬픈 미소를 지으며 바라봤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분석을 통한 뇌피셜인 만큼 본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17회 예고편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소현세자와 함께 조선에 돌아온 장현은 길채 집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엔 길채가 없었죠. 수소문 끝에 길채가 있는 곳을 알아낸 장현은 그곳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한허름한 초가집 앞에서 멈춰선 장현은 길채 모습을 보고 반가우면서도 가슴이 아파져 오기 시작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길채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느껴졌으니까요. 자신까지 버려가며 그토록 가족을 지키려고 애썼고 포로로 끌려가 죽기 살기로 버틴 끝에 살아 돌아왔지만 길채 곁에 남은 사람은 단 한 명, 종종이뿐이었으니까요. 사실 장현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환양녀 취급받으며 남편과 이혼한 것도 모자라 아버지에게 목졸림까지 당한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장현은 자신을 따뜻하게 반기는 길채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마주 앉아 그저 행복한 미소를 전할 뿐이었죠. 길채 역시 장현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 가시라 말하면서도 붙잡지 않습니다. 그렇게 둘은 항상 내 마음 찢어지는 것보다 서로를 위한 마음이 앞섰으니까요. 장현은 길채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 앞에서 결심합니다. 이젠 이 여자만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말이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나눕니다. 길채는 그저 서방님의 손이 가고 입술이 가는 곳에 이끌릴 뿐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젠 장현에게 정말 주고 싶은 마음 다 줘도 되는 떳떳한 길채가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서툴지만 오래도록 기다렸던 둘만의 첫날 밤을 장현과 길채는 함께 보냅니다. 다음날 장현은 길채를 위해 새 집을 장만합니다. 그리고 길채에게 입힐 고운 한복을 사고 아리따운 비녀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신도 준비합니다. 장현은 길채의 손을 붙잡고 우심정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오직 길채만을 위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심정을 가득 채운 꽃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길채와의 혼례식을 준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장현은 은혜와 종종이, 방두네 그리고 동생을 불러 조촐한 혼례를 치릅니다. 그때 저 멀리서 연준이 아버지를 모시고 옵니다. 아버지는 길채에게 다가가더니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길채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아버지 걱정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그렇게 길채와 장현은 온 가족들의 축복 속에 혼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량음은 여기에 서 있는 자신이 밉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진심을 담아 두 사람을 위한 축가를 불러줍니다. 그렇게 길채와 장현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얼마 뒤 두 사람은 장터 구경을 나가기로 합니다. 장현은 먼저 밖으로 나가 길채를 기다리고 이어 곱게 단장하고 나온 길채가 나리를 불러봅니다. 장현은 뒤를 돌아 그런 길채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길채가 갑자기 콩시루떡이 먹고 싶어 참을 수가 없다고 말하죠. 눈치가 너무나도 빨랐던 장현은 한양 장터를 다 뒤져서 콩시루떡을 테이크 아웃해오죠. 그리곤 콩시루떡을 맛나게 먹는 길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장현은 그런 길채를 바라본 순간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길채가 그렇게 고운 한복을 입고 은비녀로 예쁘게 꾸미고 단장을 해도 단 하나 감출 수 없는 상처가 눈에 또 들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현 말고는 그 상처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길채를 원했던 전남편도 가족도 심지어 은혜와 연준도 말이죠. 사실 길채는 조선으로 돌아온 후 환양녀 취급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채는 장현을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스스로 몹쓸 짓을 당해 환양녀가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회적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원무에게 그저 아무 일 없었다고 말했으면 그 이마의 상처는 그저 다친 것에 불과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장현은 그 상처를 보면 심장을 난도질당한 느낌을 받는 듯합니다. 포로시장에서 길채와 마주했을 때도 가장 먼저 길채 보고 그 상처를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했으니까요. 심지어 장현은 자신의 가슴에 화살이 뚫고 들어와도 길채 이마에 난 상처가 더 신경 쓰이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에도 길채의 이마를 쓰다듬었죠. 장현의 이런 마음은 그 뒤에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화살을 맞고 사경을 헤매이다 깬 순간에도 장현은 길채의 얼굴에 손을 가져가 그 상처가 더 안쓰러운 듯 쓸어내렸으니까요. 그렇게 장현은 죽다 살아나서도 오직 길채에게 난 상처만 괜찮나 만져보고 또 보고 바라봤습니다. 자신은 길채가 아까워서 잘 만지지도 못하고 뽀뽀도 큰 결심하고 겨우겨우 했는데 그 고운 얼굴에 누가 생채기를 내놨으니 장현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진 듯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장현은 한양에 돌아와서도 길채 이마에 난 그 상처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그토록 슬픈 미소를 띄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남의 시선 따윈 신경 쓰지 않게 그 상처 보이지 않게 자신이 다 가려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천년만년 길채와 오래도록 살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 소식이 들려오겠죠. 소현세자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